위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 현대사회 어린이집 개강 첫 주에는 이 수업 소개와 더불어서 리더는 인사 관리를 잘해야 한다. 리더는 인사를 잘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 인사성이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인사를 만사다. 만사 행동할 것이고 이걸 잘 못하면 반망자. 모든 일이 다 망처럼 끝나버리게 된다. 이런 것이 우리가 둘째 주, 첫째 주에 첫째 주에 한 것이 내려보냈습니다. 것이 내려보냈습니다. 인사는 망사다. 인사를 잘하면 만사가 통하게 되어지고 잘못하면 모든 것이 망망자로 끝나게 된다. 정부의 인적 라인은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요거 진중과 면접관도 관련된 질문을 준비하셨죠? 내각을 구성하신다면 뭐 여러 가지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먼저 딱 지명하고 싶은 부처는 어디며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노동부 장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그야말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직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노동부는 사용자 편을 주로 들고 있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섀도우 내각들을 곧 발표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노동부 장관 네. 염두에 두고 계신 인물이 있습니까? 아,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저는 행정 관료들은 안 할 겁니다. 실제로 노동 현장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면 노동운동가 중에서 지명하고 싶어요. 노동자 출신 중에서 임명하고 싶은데 생각하고 계신 직접적인 인물이 이게 있나요? 너무 과격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격하다고요? 네. 누구죠? 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서 노동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사면시켰나? 네. 범노동, 범민정의정 모든 대표자 동지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투쟁 인사 드리겠습니다. 투쟁! 국민 면접관 20대 김현주 씨가 또 자,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인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한계일 것 같은데, 최근에,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노동부 장관은 민노총 위원장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제 저는 정부의 대응이 좀 과했다고 보는 입장이니까요. 좀 피해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 차원으로, 어째 한 명을 해야 되니까 두 명은 아니고, 뭐 그렇게 한번 지적해 봤던 것이고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로 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내 편 또는 뭐 나한테 도움을 주었던 사람, 또 내 가까운 사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게 이제 모든 국정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탕평 인사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죠. 제가 성남시장을 취임했을 당시에 실제로 그걸 적용했습니다. 저한테 적대적이었던 공무원들도 중용하고 실력에 따라서 또 지역 안배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뭐 경상도가 한번 집권하고 전라도가 한번 집권하고 다시 경상도가 집권하고 이러면서 이 인사가 정말 지역 편중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다 도를 맞춰서 지금 뭐 지역에 하는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죠.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당 출신도 강제로 그렇습니까? 그럼요. 현직에 있는 정당인도 보수당 출신도 장관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연정 아닙니까? 그건 연정 차원과는 다르죠. 그건 권력을 정해놓고 나누는 거예요. 이거 훌륭한 사람 쓰는 거고. 그 좋은 사람을 쓰는 거는 다르죠. 그렇군요. 예를 들면 성향이 어떻든 아니면 뭐 정치적 입장이 어떻든 그거와 관계없이 그 직책에 맞는 사람을 쓰면 됩니다. 정부가 출범할 때 대통령이 새롭게 임명하는 숫자가 무려 7,000명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원자의 인사 철학과 역량을 또 저희가 검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중권 면접관부터 시작할까요?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시면 내각을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누구를 인사할 것인가. 예컨대 장관 내각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어떤 장관을 제일 먼저 임명할 것인가.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어떤 분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으신가. 저는 내각 쪽은 당연히 국무총리부터 먼저 지명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장관들은 국무총리로부터 제청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실명을 저희가 듣고 싶거든요. 생각하신 분이 있나? 예를 들어서. 네. 복수로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근데 뭐 실명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저는 국무총리는 조금 탕평, 제가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좀 지역적으로 탕평을 이루면서 가장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분 없으세요? 또 최순실은 없으세요? 네, 제가 뭐 몇 분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진보 보수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함께하는 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예. 또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던 분들. 선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요. 이익단체들의 압력을 받으실 때 이를 막아낼 뭐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입장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 자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는 과거 이제 구시대의 관행으로부터 좀 자유롭다라는 것이 제가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조금 탕평, 제가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좀 지역적으로 탕평을 이루면서 가장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분 없으세요? 또 최순실은 없으세요? 네, 제가 뭐 몇 분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마음에 진보 담고 계신 보수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함께하는 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예. 또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던 분들. 선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요. 이익단체들의 압력을 받으실 때 이를 막아낼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입장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 자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는 과거 이제 구시대의 관행으로부터 좀 자유롭다라는 것이 제가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죠.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당 출신도 다 강요로 써야죠. 그렇습니까? 그럼요. 현직에 있는 정당인도 보수당 출신도 장관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연정 아닙니까? 그건 연정 차원과는 다르죠. 그건 권력을 정해놓고 나누는 거예요. 이건 훌륭한 사람 쓰는 거고. 그 좋은 사람을 쓰는 거는 다르죠. 그렇군요. 예를 들면 성향이 어떻든 아니면 정치적 입장이 어떻든 그거와 관계없이 그 직책에 맞는 사람을 쓰면 됩니다. 가 출범할 때 대통령이 새롭게 임명하는 숫자가 무려 7,000명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원자의 인사 철학과 역량을 또 저희가 검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중권 면접관부터 시작할까요?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시면 내각을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누구를 인사할 것인가. 예컨대 장관 내각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어떤 장관을 제일 먼저 임명할 것인가.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어떤 분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으신가. 저는 내각 쪽은 당연히 국무총리부터 먼저 지명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장관들은 국무총리로부터 제청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명을 저희가 듣고 싶거든요. 생각하신 분이 있나? 예를 들어서. 복수로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근데 실명을 이야기할 수는. 지난 6주 동안 현대사회와 휴게실 우리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현대사회 어린이집 개강 첫 주에는 이 수업 소개 과정으로서 리더는 인사, 관리를 잘해야 한다. 리더는 인사를 잘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 인사성이 유무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인사는 만사다. 만사 행동할 것이. 이걸 잘 못하면은 안남자. 모든 일이 다 망처럼 끝나버리게 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첫째 주에 한 열심히 해보냈습니다. 열심히 해보냈습니다. 인사는 망사다. 인사를 잘하면 만사가 통하게 되어지고 잘못하면 모든 것이 만남자로 끝나게 된다. 정부의 인적 라인은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요거 진중권 면접관도 관련된 질문을 준비하셨죠? 내각을 구성하신다면 여러 가지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딱 지명하고 싶은 부처는 어디며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동지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투쟁 인사 드리겠습니다. 투쟁! 국민 면접관 20대 김현주 씨가 또 자,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인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한계일 것 같은데 최근에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노동부 장관은 민노총 위원장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제 저는 정부의 대응이 좀 과했다고 보는 입장이니까요. 좀 피해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 차원으로 어째 한 명을 해야 되니까 두 명은 아니고 그렇게 한번 지적해 봤던 것이고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로 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내 편 또는 나한테 도움을 주었던 사람 또 내 가까운 사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게 이제 모든 국정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상평 인사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죠. 예. 제가 성남시장을 취임했을 당시에 실제로 그걸 적용했습니다. 예. 저한테 적대적이었던 공무원들도 중용하고 실력에 따라서 또 지역 안배하고 왜냐면 그때는 뭐 예. 경상도가 한번 집권하고 전라도가 한번 집권하고 다시 경상도가 집권하고 이러면서 이 인사가 정말 지역 편중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다 도를 맞춰서 예. 지금 뭐 저는 노동부 장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그야말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직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노동부는 사용자 편을 주로 들고 있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섀도우 내각들을 곧 발표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노동부 장관 네. 염두에 두고 계신 인물이 있습니까? 아,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저는 행정 관료들은 안 할 겁니다. 실제로 노동 현장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면 노동 운동가 중에서 지명하고 싶어요. 노동자 출신 중에서 임명하고 싶은데 생각하고 계신 직접적인 인물이 이게 있나요? 너무 과격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격하다고요? 네. 누구죠? 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서 노동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사면시켰어요? 네. 범노동 범민정의장 모든 대표자